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 육동윤입니다. 오늘은 쌍용차 토레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는 지금 핫하죠. 지난달에만 4,800대 이상을 팔았고요. 국산차 SUV 중에서 지난 7월 출시해서 1만 대 정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연령 구분 없이 다들 좋아하시는 디자인이고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최신 기능들이 충분히 들어가고 가성비로 따지더라도 다른 국산차들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토레스의 인기 비결을 살펴보자면 우선 디자인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쏘와 코란도의 강인한 이미지를 그대로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디자인 자체는 훨씬 더 개선된 이미지입니다. 그럼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스는 도시명 SUV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로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면부를 보시면은 많이 보던 모습이죠. 지프의 7슬롯 이미지를 많이 닮아 있는데 이 부분이 논란이 되기는 했어요. 많이 닮아 있다고. 근데 지프는 일단 7슬롯이고 토레스는 6개죠, 슬롯이. 그래서 많이 닮아 있긴 한데 이 정도 범위는 이제 허용 가능하다 라는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게 봐주고 있습니다. 날렵한 헤드램프 디자인은 지금 데이타임 러닝 램프가 이렇게 쭉 옆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날렵해 보이는 모습인데 이런 게 이제 요즘에는 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보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쭉 끼어지며 T자형으로 되는 토르 망치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투라인이 이렇게 쭉 끼어지고요. 펠리세이드는 또 이렇게 세로형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죠. 그런 부분들이 특징입니다. 이제 차량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전면부를 보시면은 쌍용차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엠블럼이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이게 빠져가지고 이제 쌍용차의 이미지나 토레스의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달라졌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엠블럼이 없어진 거는 이제 쌍용차가 이제 이미지 쇄신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돋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측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프로드 특징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이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입니다. 요거는 랜드로버 디펜더에 지금 붙어 있는 거랑 비슷한 모양이거든요. 랜드로버 디펜더는 수직으로 있지만 이거는 약간 기울어진 모습이에요. 이 사이드 스토리지는 옵션입니다. 가격은 30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캠핑할 때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용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열쇠를 열고 이거를 덮개를 열면은 여기 위에다가 이제 캠핑용 램프라든지 그런 걸 올려놓고 쓰는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뒷면을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 덮개 같은 게 보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건 아닌데 오프로드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오프로드 특징을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색깔을 줘서 포인트를 넣어놓긴 했지만 원래 이 자리가 토우후크 부분입니다. 차량이 험로에서 빠졌을 때 차량을 끌어낼 때 쓰는 토우후크인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디자인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무쏘나 코란도의 그런 쌍용차의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세련된 느낌이고요. 그리고 그런 특징들이 살아나는 게 여기 대시보드 디자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수평 라인이 쭉 이어져 있는데 이런 디자인이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쌍용차에서는요. 그 라인을 고급스럽게 뽑아낸 거죠. 12.3인치의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도 대시보드의 수평 라인이랑 맞춰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되게 깔끔하게 해놓은 거죠. 쌍용차의 느낌치고는 정말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편에 있는 디지털 계기판도 대시보드 안쪽으로 숨어 있거든요. 이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깔끔하고 심플하긴 한데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해요. 이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시승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뒷자리로 왔습니다. 제가 앞에 앉았던 자리 그대로 놔두고 뒷자리로 왔거든요. 실내 공간이 꽤 넓습니다. 지금 옆에 측면도 공간이 넓고
앞에도 주먹이 한 2개 정도가 들어가요. 이 상태면은 뭐 아이들이 타기에는 충분하죠. 그리고 어른이 타기에도 충분합니다. 이 좌석이 리클라인이 조금 되는 기능이 있어요. 리클라인 버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뒤편에 시트를 적치는 부분을 당기면 조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평소에는 올려놨다가 나중에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은 리클라인 기능을 뒤로 젖혀 가지고 앉으면 조금 더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 보면은 특별한 기능은 없는데 USB 충전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 콘솔에는 또 통풍구가 있는 게 또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승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 차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뭐랄까, 원래 들어가던 엔진이 1.5L 가솔린 엔진이거든요. 이게 코란도에 들어가던 엔진이에요. 최고 출력은 170마력, 최대 토크는 28kgm를 발휘하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출발하면서 가속 느낌이 좀 빨라요.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오르막길이나 사람이 많이 탔을 때나 짐을 많이 실었을 때가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느낌이 있거든요. 뭐랄까, 이게 최대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인데, 물론 시야가 확 트이고는 좋아요. 근데 뭐 이런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은 초기 가속 느낌이 조금 빠릅니다. 토크감이 빨리 찾아오는 건데요. 중속이나 고속에서는 조금 오히려 더디고요. 초기 가속에서는 빨라요.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달리고 있거든요. 앞차와의 거리도 잘 잡아주고 있고요. 차선 유지도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양손 운전을 긴장해서 하고 있다가 한 손을 이제 살짝 긴장을 풀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아까 대시보드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디지털 계기판이 숨어 있잖아요. 보기에는 참 좋긴 한데 운전할 때 전방 시야가 높다고 했잖아요. 전방 시야가 높아서 앞은 잘 보이는데 이제 여기서 디지털 계기판을 다시 확인하려고 하면은 시야가 내려온다는 거죠. 이게 각도가 좀 많이 차이나요. 그래서 오히려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은 D컷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D컷에서 위에도 이제 각이 졌어요. 이게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긴 한데요. 일단 좋아 보입니다. 차량 바깥에서 디자인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엠블럼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스티어링 휠에는 엠블럼이 있어요. 제 생각은 이것도 빠졌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반적인 주행 느낌은 코란도를 탔을 때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재원상 비슷한 것도 있지만 쌍용차의 여건을 생각해보고 가성비를 생각해본다면 이 정도도 괜찮은 정도죠. 코너링을 들어갈 때는 생각보다 차체는 잘 잡혀있어요. 근데 이게 시트가 버킷 시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느슨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몸이 조금 쏠리는 거죠. 하체의 느낌은 노면을 잘 걸러준다는 느낌은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뒤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또 사람이 통통 튀는 느낌이 있거든요. 새 차라서 그런지 제동 느낌이 그렇게 부드럽진 않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면서 달리면은 부드러운 승차감이 느껴지는데 노면에 굴곡이 있거나 이제 요철 지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약간 통통 튀는 느낌이 있어요. 차가 물렁물렁하면은 아이들을 태웠을 때 멀미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통통 튀더라도 좀 딱딱한 하체가 오히려 좋을 때가 있어요. 실내 소음은 풍절음이 고속으로 갈 때 조금 들리긴 하고요. 근데 뭐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노면 소음도 올라오긴 올라와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저속에 있을 때는 또 엔진 소음이 올라오거든요.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라면 싫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차체가 높다 보니까 이게 전형적인 국산 SUV 느낌이 나거든요. 요즘에는 도시명 SUV라고 해서 이 시트 포지션을 좀 낮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옛날 방식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차는 사륜구동 모델입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노멀 모드랑 스포츠 모드, 그리고 윈터 모드가 있어요. 노멀 모드에서도 지금 초기 가속이 조금 빠른 편인데 스포츠 모드에서도 주행감에 큰 차이는 없어요. 왜 있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윈터 기능이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겨울철에는 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안정적인 마음이 들겠죠. 자동차는 보통 신차를 출시하고 나서 1년 정도는 지나야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차가 그동안 타봤을 때 좋냐 안 좋냐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죠. 지금 토레스는
여느 다른 신차들과 마찬가지로 신차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팔리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차가 좋냐 안 좋냐 그런 기준이 나오겠죠. 잠시 타보는 전문가의 시승보다 일상생활에서 고객들이 직접 타는 그런 평가가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그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스 육동윤입니다.